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 정말 한국 세종대왕님이 킹갓 제네랄 세종님이시라고. 김세종님께서 영어로 봤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맞아. 영어가 진짜 후진 언어이니까 후진 영어는 언어고 이제 알파벳. 우리는 뜻을 몰라도 발음할 수 있잖아. 아주 정확하게. 그렇죠. 아 그런데 근데 영어는 표의 문자가 아니고 좀 애매하죠. 모르면 모르는 거죠. 영어. 발음도 안 되고 진작으로 발음하지만 그래서 읽는다라는 건 선생님 그때도 중학교 때도 이런 얘기 했을까 머릿속으로 발음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진짜로 뭔 뜻인지 이해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책은 안 봐도 된다. 오늘은 개념만 할 거라서. 통계라는 행동은 무엇이냐? 자료. 영어로는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너희들한테는 데이터가 뭐야? 모바일 데이터. 모바일 데이터,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밴드위스트 양이죠. 네. 자료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행위가 통계야. 얘가 통계의 정의입니다. 자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자료들이 있는데 자료 중에서 수로 이루어진 자료를 우리는 별량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중3 때 나오는 얘기야. 을 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공하느냐? 초등학교 때 줄기와 이끌림으로 저거 이렇게 그리고 네. 줄기. 가공을 하죠. 네. 그래서 10개의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얘가 줄기고 얘가 이유지. 그럼 자료는 무엇에 관한 자료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로 볼까? 뭐로 할까? 어떤 자료로 볼까? 잇몸 일으키기 개수. 그래서 얘는 31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자료가 가공이 됐는데 변형이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나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죠. 네. 근데 이게 중1 때 가면 도수 분포표로 바뀌어요. 표는 뭔가를 사각형 안에 칸에 나타내는 게 표고 분포는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 도수가 뭔가 도수. 도수. 별량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 줄기와 이끌림을 도수분포표로 바꿔주면 왼쪽이 계급이고 오른쪽이 도수가 되겠죠. 그래서 계급이 3개가 있네요. 잇몸 일으키기는 30개 이상, 40개 미만. 40개 이상, 50개 미만. 50개 이상, 60개 미만 했을 때 도수가 3, 5, 2가 돼서 총도수가 10이 되죠. 네. 그러면 도수분포표를 만들면 별량의 변형이 일어나나? 여기서 별량은 뭘까? 도수분포표에서 별량은 뭘까? 숫자로 찍어서 얘기해볼래? 저기 표에 있는 숫자로 3, 3, 3, 5, 2, 352? 10인가? 자 봐봐, 녹색은 칠판이고 하얀 건 글씨죠? 네. 네. 자 위에서 지금 도수를 다시 읽어볼까요? 별량의 별량 개수. 개수죠. 그럼 352는 별량이야 별량의 개수야? 별량이죠. 개수.
왜 별량이냐? 별량의 개수라고 말을 해줬는데 예. 아 도수니까 네. 3, 5, 2는 별량의 개수 도수잖아. 별량이 아니야. 네. 네. 별량은 뭐야? 그래서 계급값이야. 그럼 계급값은 계급의 중간값이고 실제로 요 도수 분포표의 별량은 원래는 31점 줄기가 이끌리면 개수가 변하잖아. 31개하고 32개하고 34개하고 네. 네. 누구는 45개, 46개, 46개, 47개, 49개하고 네. 누구는 54개, 57개 했는데 도수분포표를 만들면 별량이 변형이 일어나요. 네. 왜? 별량의 개수가 어떻게 분포했느냐가 궁금한 거라서 우리는 별량을 도수분포표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이게 3명인데 얘가 몇 개 했는지 모르는 거야. 네. 얘가 사라지면. 맞아요. 그러니까 별량은 35, 35, 45, 45, 45, 45, 45, 45, 55, 55가 별량인 거야. 네. 네. 별량의 변형이 일어나죠. 도수분포표는 정확하게 몇 점 맞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분포하고 있느냐가 더 궁금한 거야. 그다음에 뭐가 있었어? 상대도수가 있었죠. 네. 상대도수는 뭐야? 비율이죠. 총도수분의 도수고 같은 종류의 수들인 거지? 도수들인 거지? 네.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이야. 총도수가 10이라서 퍼센트로 안 바꿉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해봤니? 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공해서 뭘 만드느냐? 대표값을 찾는 거죠. 이게 아마 재민이가 나랑 처음 만났을 때 시험 대비했을 때 여기 아 나왔어. 맞아요. 그때 니네가 나 싫어할 때. 아 예. 부정하지 못해. 별로 안 좋아했지. 왜냐면 누군가 와서 까칠까칠했거든. 내가 그때만 해도 까칠했거든. 근데 나는 니네한테 친절하게 한다 했는데 공동생이 너무 부드러우신 거지 나보다. 나는 그때 지금은 더 훨씬 부드러워지긴 했지 그때보다. 아 맞아요. 그때만 해도 성질이 남아 있어가지고. 대표값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평균, 중앙가, 최표값이 있어. 쓰임새가 다르죠? 네. 평균의 정의는 뭡니까? 별량의 총 개수. 별량의 총 개수를 가 기준량이 되고 별량의 총합을 이 비교하는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총 개수로 나누는 거야. 네. 불충만충한 걸 평평하게 맞춰가지고 많으면 모자란데 나눠서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가 됩니다를 나타내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평균 80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아 내가 80점 정도 맞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 대표하는 값이 되는 거가 의미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왜 중앙값하고 최비값을 만들어? 평균의 함정이 있단 말이지. 자, 민상이 용돈 얼마? 10만 원이요. 10만 원. 재민이 용돈 얼마? 안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도 한 달에 내가 어느 정도 쓰는지 알 거 아니야, 대략. 저 식비랑 이런 거 다 써서 50만 원 쓰는 것 같은데. 우씨. 아 왜냐면 제가 밥을 다 저는 사 먹어가지고 어머니 일하십니까? 네. 어. 어쩔 수가 없어요. 너도 식비 포함해서 니네가 너한테 들어가는 돈을 생각을 해보자. 그럼 한 50만 원 정도 되겠지. 네, 뭐. 그럴 것 같은데. 60만 원 정도 하자. 너는 왜냐면 차비가 있잖아. 왔다 갔다. 아. 기록값이랑. 선생님은 한 달 용돈이 한 450이 돼요. 부럽냐? 여기에 뭐 생활비, 전기세, 핸드폰 요금, 뭐 밥값, 뭐 기름값, 차, 헬스금 뭐다 들어가면 평균이 얼마야?
500 잠깐만 한 100, 560 나누기 3이죠. 180점 얼마인데? 100 아 기술이 나는구나. 70인가요? 대략? 하나 180. 올림에서? 108 26이니까 185. 185인가요? 185점. 185만 원이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니는 185만 원이라는 뭔가를 만져본 적이 어, 없거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평균의 함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나 데이터를 볼 때 평균만 보게 되면 그 값이 옳은 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의 소수가 엄청 일반적인 값들보다 큰 값을 갖거나 엄청 작은 값을 가져버리면 평균을 엄청 까먹거든. 선생님들은 반평균 까먹지 마라 라는 얘기들이 그런 거거든. 평균이 대표값으로 아주 훌륭한 값이지만 모든 상황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요? 중앙값을 보죠. 용돈의 중앙값은 얼마야? 크기수로 나누었을 때 50만. 홀수계니까 가운데가 딱 나오죠? 얘가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자료들이랑 너무 다른 값이 나와. 소수의 값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 평균이 너무 움직였어. 네. 너무 뭐 크게 나와. 그럴 때 중앙값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만하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소득 88만 원 세대라는 게 지금 30대 초반까지의 사람들을 얘기하거든. 20대부터 30대. 평균 임금이 88만 원이래. 한 달에요? 한 달이요? 그렇대. 네. 근데 그럴 수가. 지금 20대들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죠. 아 그러네. 그리고 알바 같은 경우에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직되기가 표준을 내기가 어려워. 지금 시급이 한 시간에 10,000원이잖아. 네. 하루에 8시간이라면 8만 원이야. 그 다음에 한 달 내내 일하면 240만 원이죠. 네. 주 5일제라고 하고 한 달에 6일 빼면은 24일이라면 48, 32 대략 한 200만 원 돼요. 네. 그럼 88만 원 너무나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볼 때 평균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평균 대신에 중앙값을 보는 거고 최빈값은 여기서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최빈값 같은 경우는 뭐 교복지 사장님인데 너 운동화 가게 사장이야. 제일 많이 팔리는 사이즈가 몇이냐가 중요한 거지. 네. 나간 사이즈들의 평균이 중요해? 아니거든. 최빈값과 중앙값이 있고 중앙값은 별량이 짝수개면 가운데 두 개의 평균으로 보는 거지. 근데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에선 평균만 다뤘거든. 오 뭐야? 평균은 되게 좋은 대표값이긴 하지만 함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값 평균에 대해서 뭘 구하느냐? 산포도를 구합니다. 산포도는 두 개가 있죠. 분산과 표준 편차예요. 그냥 구하라고만 하고 써먹지는 않았어요. 사실 중3 때. 네. 왜냐면 구하라니까 구했지. 사실 저게 뭔 의미인지 선생님 말만 깔짝깔짝 보여줬지 표준 편차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를 알 수가 없었다고. 네. 뭐 이제 A반, B반 같은 경우에 분산을 썼죠. A반 평균이 80점이고 B반 평균이 80점인데 분산이 40이고 얘는 분산이 10이야. 그러면 누가 더 골라? 네. 자료가 골라? B반이 더 자료가 고르죠. 점수가 더 고르지. 고르다라는 게 무슨 얘기야? 평균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B반에도 80점이 많이 몰려있구나 라고 알 수 있고 A반은 80점 얘네들에 비해서 100점도 있고 60점, 50점도 있나 보다 라고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산포도는 결국 평균과의 별량과 평균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야. 분산의 정의는 뭐냐?
편차의 제곱들의 평균이었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 네. 저게 정의들입니다. 그래서 분산의 단위가 없어요. 제곱을 하니까 값이 너무 튀어서 이게 의미가 없어요. 분산은 단위가 존재해요. 왜?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제곱된 값의 영향이 많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의미가 있는 값이 되고 우리는 표준 편차를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물론 거의 모든 곳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 자료의 개수가 충분히 많으면 내가 알 수가 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 평균을 제시해주는 선생님들 중에 보통 수학 선생님들은 수학 원 학년 평균이 예를 들어 50점이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5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히스토그램이지. 보통은 다 꽉 모양을 그리게 되죠. 평균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의 핵심, 결국 고등학교 통계단의 마지막의 핵심은 뭐 알파 i제곱 오마가 핵심은 이거거든. 얘네들을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렇게 그리면 많으니까 이렇게 부드러워질 거고 여기가 가운데가 평균인 50점일 거야. 그러면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하나 빼고 더한 45점부터 55점 사이에 전체 68%가 들어갈 거야. 표준 편차, 그러니까 대다수의 자료가 많다면, 별량의 개수가 많으면 이런 모양의 분포를 따라. 이걸 정규 분포라고 하고 앞으로 배워갈 거지. 그 다음에 40점부터 60점까지 전체 95%가 모여있을 거야. 근데 60점이 넘었다. 그럼 상위 몇 %인가? 5%. 양쪽에 나눴으니까 2,500%까지. 확실한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점수를 알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내가 몇 등급 정도 맞았겠구나 라는 걸 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걸 배우는 게 통계입니다. 표준 편차가 되게 중요한 거고 통계가 좀 수학과에서도 통계를 다뤘지만 지금 자연대 이제 고등학교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보면 통계학과가 있고 수학과가 있다. 수학과 안에 통계학이 전문되지 않아. 그러니까 통계는 실제로 수학이란 말은 많지만 보통 앙숙이라고 들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선생님 수업도 되게 재밌는 웃기게 뭐냐면 내가 다 증명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런 거야. 통계학자들이 연구했더니 이렇대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삶의 자료로 이루어진 학문들이라 실제로 저런 형태의 분포를 되게 많이 가져. 그런 분포들이 몇 개 있어. 뭐 여러 가지 분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의 분포를 배우지. 이걸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규 분포를 배우는 이유는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평균을 내놓고 통계를 내보면 이런 모양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내가 상위 몇 %인지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의 뭐 평균 임금 표도 이런 식으로 임금표 1년 한 달의 평균 임금을 표로 그려도 인구가 많으니까 점점점점이었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처럼 보일 거라고. 그럼 나는 전체 평균이 몇만 원이고 표준 편차인지가 얼마인지 알면 내가 어느 정도 등수에 들어가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겠지. 얘가 우리가 할 통계. 그래서 편차라는 건 저기가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럼 돌아가 보죠. 평균이 얼마인가요? 35가 3명, 45가 5명, 55가 2명인 거를 10으로 나누지. 네. 얘가 평균이거든. 네. 근데 얘를 고쳐보자. 둥근 데 있는 걸 고치면 이렇게 되니? 네. 네. 그렇죠. 0.3, 0.5, 0.2가 이게 뭐야? 상대도수죠. 평균을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평균은 주로 별량 곱하기 상대도수들의 총합으로 많이 구하게 될 거야. 이거 당연히 네. 평균을 구해봅시다. 105, 3, 5, 15, 3, 3, 5, 5, 25, 5, 4, 20, 110, 빵, 4, 440인가요? 평균은 44. 아주 예쁘게 나왔네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네. 자, 그럼 편차를 구해보자.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35 빼기 44니까 마이너스 9. 그치? 여기는 1, 여기는 11인 거지. 네. 자, 평균의 정의에 따르면 편차의 총합은 얼마죠? 0. 편차의 총합은 0이어야 돼요. 그쵸? 실제로 0이 나오니까 나오죠. 네. 0 나오죠? 편차의 총합 0이잖아. 네? 편차의 총합 0이잖아. 이 아니에요? 왜 2지? 마이너스 9가 3개 있고 아하. 1이 5개 있고 11이 2개 있으니까 현찰 초반 맞네요. 0이잖아. 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편차의 상대도수도 는 별량의 상대도수랑 같냐? 네. 오. 그럼 같을 거야? 네. 근데 편차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오. 그럼 평균이 이렇게 되고 분산은 어떻게 되겠니? 편차의 제곱이니까 81 곱하기 0.3, 그 다음에 1 곱하기 0.5, 121 곱하기 0.2로 분산이 계산되겠지. 네.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잘 안 나누고 우리 상대도수로. 얘가 중학교 때 한 겁니다. 고등학교 때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재민이 여기만 소개해준 거 요거 빼고는 다 중학교 때 한 거고, 재민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증명해서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 별량들이 똑같은 규칙으로 변해가면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편차도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변해가는 것도 설명했었을 거야. 그리고 그때 얘기했을 거야. 야, 고2의 확률로 통계가면 이걸 써먹을 거야. 뭐 얘기했던 거지. 다 했어. 여기서 아주 조금만 더 플러스 될 뿐이야. 아주. 자, 소화가 됐나요? 네. 편차의 도수분포표에서 편차의 총합이 0인 거를 맨날 내가 물어보거든. 여태까지 저거 맞춘 거를 딱 2명 왔어. 한 번 딱 물어봤는데 한 번에 안 낚이고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놈. 실제로 알아서. 저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가 뭐 한 거야? 머릿속으로 바로 한 거야. 별량의 개수부터. 별량의 개수부터 머릿속으로 발음한 거고, 내가 확실하게 내 걸로 왔는지가 되게 쉽지 않은 거지. 네. 처음 배우는 거니까. 편차, 얘가 지금 뭐야? 도수, 별량에 대한 표야? 아니면 별량의 개수에 대한 표야? 별량의 개수에 대한 표야. 네. 별량은 표 안에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편차도 당연히 표 안에 숨게 되죠. 근데 아까 분산 구할 때요. 음. 편차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편차 제곱에 왜 상대도수? 상대도수 곱한 거 똑같아. 어차피 평균은 항상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 곱하기 상대도수 대 총합으로 구한다고. 상관없구나.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저식이 정한 뜻이야. 여기 또 머릿속으로 발음한 거지 글을.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네. 아까 내가 좀 썼어. 그래서 편차의 상대도수랑 별량의 상대도수가 같다 안 같다? 같다. 네. 근데 0.3을 구했잖아요. 아까 연전사 0.5, 0.2를 구했잖아요. 그 상대도수만 구한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아까 81 곱하기 0.3. 3의 제곱이 별량의 제곱이잖아.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 곱하기 상대도수. 0.3은 상대도수를 구한 거잖아요. 아니 상대도수가 평균이에요, 물론? 나? 분산이 편차 제곱 곱하기 평균인데 아까 뭐라고? 편차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씨. 얘가 별량이라고. 이게 별량이라고. 됐어요? 됐어요. 손이 많이 가니? 자, 근데 이제 확률 변수 x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에서의 확률과 통계에서의 통계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통계를 한 거는 이미 1화면 시험을 친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정리를 한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통계를 하려고 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통계를 해보려고 해. 시행의 결과가 수로 나타날 때 그 시행의 결과들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대문자 x로 표현합니다. 변수로 나타날 때 대문자 x고 그게 어떤 값들이 되잖아? 얘를 주사위에 던졌다고 치자. 주사위 눈에 수가 1, 2, 3, 4, 5, 6이니까 수로 나타나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 대해서 시행의 결과 주사위 눈의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면 x 값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1부터 얘는 여기까지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이걸 문자로 써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니? 그럴 때는 스몰 x로 써요. 그러니까 대문자 x는 별량 그 확률 변수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스몰 x는 어느 순간 의 확률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 변수 값을 의미한다고 하면 되겠지. 얘는 결국은 시행의 결과죠. 확률 변수 x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상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이상 확률 변수는 주사위처럼 결과가 이산적인 거야. 끊어진 거지. 1, 2, 3, 4, 5, 6 1하고 2는 연속된 거 아니야? 아니죠. 1하고 2 사이에 무수히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확률 변수가 1, 2, 3, 4, 5, 6을 이렇게 끊어져 나오는 경우를 이상 확률 변수라고 해. 연속 확률 변수는 사실 좀 어려워. 예를 들니까 우리가 되게 좋은 시계를 봐보면 초침이 계속 움직이는 애가 있다고. 떡떡떡떡 하지 않고. 시계가 없죠. 떡떡떡 하는 건 이산이야. 근데 이렇게 쭉 부드럽게 움직이는 시계들이 있단 말이야. 비싼 시계들. 걔는 그러면 어쨌든 그 값을 보면 연속적인 거 아니냐? 이 0초부터 60초 사이에 루트 2초도 있을 거고 루트 5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을 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 그래서 얘는 확률 변수 x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얘는 x가 뭐부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
하지만 여기서도 부등호를 쓰긴 해. 이렇게 해놓고 확률면수 x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러면 뭐야? x는 1이거나 2거나 3인 걸 나타나. 네. 연속이면 정할 수 없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면수 x가 통계에서는 별량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확률면수 x 별량이니까 뭘 구하는 거야? 평균과 이거의 대표값 평균과 이거의 삼포도인 분산을 구하는 거지. 뭐 분산 구하면 표준편차는 당연히 거저 오는 거니까. 를 구하는 직거래를 할 거야. 그럼 별량은 있어. 별량은 있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 별량의 개수 내지는 상대수가 필요하죠.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게 누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일어날 확률. p x가 스몰 x일 확률이 통계에선 상대 도수가 돼요. 여기서 먼저 멘탈이 깨진다고. 뭔가 평균을 구하는데 확률이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저게 뭐지? 나는 여태까지 평균을 절대로 별량 곱하기 상대도수의 총합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멘탈이 깨지는 거야. 이게 내가 해왔던 건데 이미 통분해 놓은 걸 쪼개 놓은 것 뿐인데 상대도수가 이 확률이 어떤 사건 x가 1일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2가 나올 확률이 있고 네. 걔가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확률로서 상대도수가 표현이 되는 것 뿐이라고. 네. 주사위를 던졌다고 쳐보자. 얘가 확률면수 x야.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6개지. 그럼 x 값을 이렇게 적어보자고. 1, 2, 3, 4, 5, 6이고. 그럼 그놈의 확률은 다 얼마야? 네네. 오늘 6분의 1들인 거잖아. 그러면 이 확률의 총합은 1이 되는 거고. 네. 그럼 x의 평균은 뭐가 될까? 네. 1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6분의 1 그래서 6 곱하기 6분의 1까지 그래서 6분의 7이 3개 있으니까 6분의 21 2분의 7 예, 3.5가 되는 거죠. 이게 뭔 의미가 되느냐? 난 주사위를 던져봤더니 16번 던졌어. 평균 내면 지 맘대로 나오겠지. 네. 근데 60번 던지니까 3.62 뭐 이렇게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600번 던지니까 3.54 6000번 던지니까 3.5002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시행을 여러 번 해서 그 값들을 평균 내면 요런 게 나올 거야. 이거 우리가 확률면수의 평균을 다른 말로는 기대가라고 불러. 어디다 쓸까? 도박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만해서 돈 준다고 쳐. 참가비가 있단 말이야. 곱하기 만을 해서 나온 돈을 주사위를 던져서 곱하기 만을 해서 던지는 돈을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럼 참가비가 얼마냐에 따라 내가 이걸 하냐 마냐가 되는 거지. 참가비가 3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졸라 많이 하면 난 어쨌든 통계적으로 딸 확률이 매우 높아. 하지만 실제로 그러냐? 그건 아니야. 수학적 확률에 수렴하지만 현실과 아이디어란 세상에서의 수학적 확률은 괜히 그러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6,000번 하면 분명히 6,000번 하면 내가 만 원씩 3만 원 넣었단 말이야. 1,800만 원인 거잖아. 아니지 1억 8천만 원을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서
0.5 그러니까 5,000원씩 6,000번 땄으니까 네. 뭐 3천만 원 벌 거라는 거지. 6,000번을 진짜 계속 하면. 네. 하지만 10번, 20번, 100번 해서 여기에 수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10번, 100번 정도 해서는 저기에 가까워지게 약간 클 수도 있어. 평균을 냈더니 3.7이 나왔을 수도 있지. 운이 좋으면. 네. 3.3이 나왔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거 꼴른 거지. 그리고 카지노에 있는 대다수의 도박 게임들은 기대값이 참가비보다 낮아요. 네. 승률이 낮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카지노 상대로 이길 확률이 높지 않아요. 통계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 라스베가스 도박장입니다. 그 다음이 어딜까? 기상청. 기상청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많이 쓸까? 미시 물리학에서도 되게 많이 써요. 미시 물려. 얘는 배웠잖아. 전자 구름. 불확정성의 원리. 거기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로서 궤도가 약속이 된다고. 옛날에는 그냥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에너지를 투입하는 순간 더 관측이 어려워지지. 거기서 만나지. 그게 불확정성의 원리고 아인슈타인이 그걸 딱 듣고 뭐라고 했어? 신은 주사위놀이를 하지 않아! 이러면서 짜증을 냈다고. 그 시대가 정말 천재들의 광기의 시대인데 그 물리학 화키 영감에 이렇게 사진 딱 찍어놓은 거 보면 거기 노벨상 사람도 수줍하고 그 사진 알죠? 지구 근데 선생님이 생각해도 내가 40, 몇 살이더라? 기억도 안 나죠. 세상이 40,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어제 같은데 세상이 너무 달라진 거야. 선생님이 20살 때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셀룰러가 얼마나 했냐면 이만했어요. 옛날 홍콩 영화 막 화질 보면 이렇게 지은바 아저씨 이렇게 막 전화기 들고 있는 거 있지. 그때 전화가 공중전화비가 20원, 20원. 빠삐꼬가 50원, 새우깡이 100원, 버스비가 100원인 시절이야. 10배가 뛰었네. 10배가 뛰었지. 근데 그때 핸드폰 그 핸드폰이 전화번호를 받는 데만 300만 원이었어. 100만 원이요? 그때 300만 원이요? 지금 3천만 원. 와 진짜 부자들만 쓴 거. 진짜 부담을 했어.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최신형 노트북이 있었어요. 두께가 이만한. 아버지가 공대 들어갔다 사주셨거든. 그때 300만 원 돈이었어. 엄청 비싼 돈이었지. 거의 차 한 대가. 차 한 대 그때 차는 1,000만 원 정도 했고. 근데 그 이제 공산품은 뭐 그 정도인데 그때 윈도우 98이 돌아가서 노트북 애들이 우와. 윈도우. 내가 그걸 3년 동안 썼단 말이지. 펜티엄 LS 집에 어디나 있을 거야. 와. 근데 지금은 저렇게 됐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아니? 내가 아이폰 13 프로맥스잖아? 얘가 한 5년 썼을 거야 대학 거. 이거도 남들 i5인데 제가 더 CPU가 빠를걸? 제 1테라거든? 얘 256기가고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이렇게 빠르게 변해왔다고.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내 대화문 중에 하나 그거거든. 임계점을 넘어 삶의 선순환으로가 내 목표인데 내가 여기서 허덕허덕 하고 있단 말이야. 니네한테 항상 하는 말이야. 포기하지 말라고. 니네가 포기하는 게 80만큼 된 건지 90만큼 된 건지 모르는 거라고. 숫자랑 똑같아.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때까지는 죽을 똥을 싸는 거야. 주말에 죽을 똥을 싸고 다 끝내놨어. 근데 물론 인생이 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그걸 한번 넘기 시작해서 선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내 시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는 그날 꼭 복습을 하는 것들이 몸에 있고 그날 숙제를 그날 하고 자는 습관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 내가 잠들기 전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지. 일요일날 오후에 모든 게 다 끝났어. 숙제들이 다 틀었어. 나는 그러면 오후부터 모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월요일 오전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선순환으로 가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1인 거. 선생님도 1이 계속 생겨나잖아. 근데 숫자가 매일 생기잖아. 근데 그것들을 선수한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계속 기록을 해야 된다. 기록을 하고 다이어리를 쓰고 플래너를 쓰던 기록을 하던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어쨌든 우리가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는 없어요.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이거에 집중하는 버릇을 들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게 이게 다야. 평균 구했지? 네. 그럼 분산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하겠지. 네. 연속 확률 변수는 별량이 연속적이라서 이렇게 정할 수가 없잖아. 곱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확률만 봐. 평균도 아는 거하고 표준편차 분산도 아는 거야. 끝.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달에 다 끝낸 거야. 그래서 이 책을 빨리 끝나고 2월 초에 진도는 끝나고 RPM을 빨리 끝내고 쌤이나 좀 더 어려운 책을 빨리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자유스토리를 하던. 그래서 우리 목표를 선생님 되게 중요한 건데 목표를 항상 시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시각화를 항상 붙여놔야 돼. 수학원 100점, 기하 100점, 확통 100점, 수학상 100점. 어렵지 않죠? 야, 연산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 기껏해야 곱하기하고 제곱하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야. 개념이 복잡해? 아니야. 약속은 딱 몇 개야? 평균에 대한 약속, 분량에 대한 약속, 편차에 대한 약속 3개야. 그지? 네. 새로 배운 게 한 개도 없어. 그래서 통계가 시작을 했지만 반전은 끝났다. 시작을 했지만 반전은 끝났고 다음 주 화요일날 끝낼 수 있도록 하고 RPM 숫자가 많죠? 연습 문제하고 주말 동안 RPM까지 끝내셔야 되고요. 네? 목요일은 나오죠. 내일 모레냐? 네. 나 오늘 모레 나와야 돼. 내일 모레구나. 내일 모레까지 연습 문제 당연히 끝나고 RPM은 반정 정도는 풀 수 있겠지. 다 풀면 땡큐고. 다 푸는 걸 목표로 해서 다 풀도록 합시다. 절반을 목표로 하면 절반을 못하죠. 다 푸는 걸 목표로 하면 절반을 할 수 있거든요. 인간의 마인드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뭐 할 얘기할 게 있으면 없나? 다 했나?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